이 영화는 주인공의 역할이 들러리예요. 하는 게 없다니까? 병풍이야. 이 마동석의 싸움 장면들은 긴장감이 하나도 없고 단지 마동석이 뭐라도 해야 하니까 넣은 장면 이상의 의미가 없어. 그냥 조용 캐릭터가 이런 식으로 나와도 아, 저 캐릭터 하는 거 없네 소리가 나올 텐데 무려 주인공이 이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4월 30일 개봉 한국영화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입니다. 자, 3월과 4월 비수기가 끝나고 드디어 대작들이 극장에 개봉하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특히 마블 영화들이 항상 이때 개봉하죠. 마블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시리즈 아이언맨, 어벤져스 시리즈가 다 이 시기에 개봉했어요. 4월 말 5월 노동절과 어린이날 대목을 노리고 이때 천만 관객도 말이 나왔고요. 계속하는 얘기지만 올해 극장가 상황 정말 심각합니다. 코로나 때는 너무 크리티컬한 이유라도 있었지 지금은 뭐 그냥 망하고 있다, 뭐 대책이 없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올해 정말 극장가와 영화계 상황이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작 개봉 러시의 첫 스타트를 끊게 되는 4월 30일 개봉 영화 두 편, 한국 영화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와 헐리우드 마블 영화 썬더볼츠, 이 두 편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작품을 리뷰할지 고민도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마블 영화들은 너무 유튜브에 관련 영상이 많아가지고 저는 별로 의욕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일단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부터 첫날 바로 보고 와서 리뷰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부터 제목은 그냥 거룩한 밤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자, 영화를 보고 왔는데 그 감상은 참담합니다. 정말 대작 영화 개봉 러시 스타트를 끊는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내년부터 한국 영화 개봉 편수가 확 줄어든다는 얘기 다들 들어보셨죠? 참고 영화들도 거의 동이 났고 새로운 영화에 투자가 안 되고 있어서 정말 극장에서 한국 영화가 사라지고 있는 게 내년부터 급격히 체감이 될 거래요. 그래서 올해 개봉하는 한국 영화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암울한 미래가 확정된 한국 영화의 상황에서 올해 개봉하는 작품들은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한국 영화의 장래 행렬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거룩한 밤이 대작 영화 개봉 러시 스타트가 아니고 한국 영화의 장래 행렬 스타트처럼 보이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지 진짜? 단순히 못 만들었다, 재미없다 그런 차원을 넘어섰어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영화,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영화는 주인공의 역할이 들러리예요. 하는 게 없다니까? 병풍이야. 이 영화의 주인공은 마동석입니다. 마동석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천만 배우예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성적만 놓고 보면 마동석 전성시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마동석 전성시대이기 때문에 되게 판을 좀 벌리는 느낌입니다. 범죄도시 시리즈를 8편까지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동석이라는 영화계 프랜차이즈 스타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시도, 즉 마동석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장르까지 시도를 하는 거죠. 그게 이번 작품 거룩한 밤입니다. 최근에 백종원 관련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이분이 방송에서 한 말 중에 메뉴는 많으면 안 돼, 메뉴는 적을수록 좋아 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나거든요. 현재 백종원 관련 논란의 핵심은 본인이 한 말을 본인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 제대로 관리도 안 되는 요식 프랜차이즈들을 엄청나게 판을 벌리기만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상당히 성공하긴 했지만 감당 못할 부작용들이 밀어닥치고 있죠. 이 거룩한 밤이라는 영화도 마동석이 이 오컬트라는 장르에서 제대로 뭔가를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무리하게 판을 벌리면서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무리하게 판을 벌리면서 새로운 장르의 영역으로 들어와 버렸는데 이 영화에서 마동석의 모습은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허둥대는 모습으로만 보여요. 정말로. 일단 범죄도시랑 똑같은 걸 하긴 해요. 막 좁해. 누구를 좁혀냐? 이 영화의 부제가 데몬 헌터스이지만 마동석은 악마랑 싸우지 않습니다. 악마의 숭배자라는 놈들과 싸워요. 한마디로 잡졸, 양민학살. 마동석은 이것만 해요. 이 마동석의 싸움 장면들은 긴장감이 하나도 없고 단지 마동석이 뭐라도 해야 하니까 넣은 장면 이상의 의미가 없어. 그냥 조용 캐릭터가 이런 식으로 나와도 아, 저 캐릭터 하는 거 없네 소리가 나올 텐데 무려 주인공이 이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작 중요한 구마의식은 서현이 혼자 다 합니다. 마동석은 서현이 구마의식 하는 거 옆에서 지키고 있는 건데 그냥 병풍이에요. 그리고 병풍이 하나 더 있어. 이다윗. 그나마 마동석은 주인공이니까 뭐라도 하고 있는 분량이 있지만 이다윗은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넌 이거라도 해 라는 식으로 던져준 역할 하나, 캠코더 들고 구마의식 촬영하는 거, 이거는 영화 내용상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형식적인 역할이에요. 그리고 약간의 해설 비슷한 것도 합니다. 그런데 해설가 역할이라기보다는 옆에서 추임새 넣어주는 캐스터에 가까워요. 사실상 하는 거 없는 병풍이에요. 이렇게 마동석, 이다윗 두 남자 배우를 병풍 세워놓고 서현, 경수진, 정지소 이 세 명의 여배우가 영화의 모든 내용을 다 진행해요. 막 충무로의 여성서사 실종 이러면서 기사도 나오고 했잖아요. 남자 배우들 중심이 되는 영화만 많이 나오고 여배우들은 역할이 없다고, 그런 충무로의 고질적인 성차별 문제가 이 영화로 해소가 되었네요. 남자 배우들은 병풍, 여자 배우들이 다 한다. 그것도 심지어 충무로 남성성의 상징인 배우 마동석 주연 영화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진짜 리뷰하면서 별 희한한 얘기들이 다 나오네. 뭐 이렇게 농담도 섞어가며 말하고 있지만 주인공인 마동석이 병풍으로 나온다는 게
저게 영화적인 완성도 문제로 봤을 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재미없다, 못 만들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영화의 기본적인 설계 자체가 완전히 글러먹은 거야. 앞에서 말한 대로 무리하게 벌린 판에 뛰어들어서는 뭘 할지 모르고 허둥대다 개판을 쳐버린 그런 결과물입니다. 주인공 마동석이 병풍으로 나온다는 거, 이게 가장 심각하긴 한데 이 영화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일단 이 영화는 만들다만 영화라는 느낌이 있어요. 상영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92분밖에 안 됩니다. 크레딧 제외하면 1시간 반도 안 돼. 그런데 그 상영 시간의 절반 이상이 정지서가 연기한 은서라는 여자의 구마의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마동석이 병풍인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은서의 구마의식을 다 한 다음에 그 뒤에 뭐가 더 있어야 돼요. 상영 시간이 짧은 것도 있지만 정말 뭔가 빠진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뒤에 굉장히 큰 내용이 벌어지는 게 나오긴 해요. 영화 다 끝나고 크레딧 중간에 쿠키 영상으로, 심지어 애니메이션으로. 이 장면이 정말 이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쿠키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는 내용이 원래 영화 본편으로 다 만들려고 했던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이 장면을 만들지 못해서 이런 만들다 만 것 같은 결과물이 나온 게 아닌가. 마동석의 캐릭터가 구마의식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서연이 은서를 구마의식하는 내용으로만 영화의 후반부가 꽉 차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영화의 중간 파트에 서연이 구마의식으로 활약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마지막 클라이맥스에서 마동석이 주인공으로 활약하는 내용이 나오면 이게 밸런스가 맞잖아요. 마동석 주연의 오컬트 액션 영화로서 일단 성립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마동석이 주인공으로 활약해야 할 파트는 날아가 버리고 온전히 완성된 형태가 아닌 영화가 나와버린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그 크레딧 쿠키의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내용이 온전히 본편 실사 내용으로 포함된 채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영화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자, 이 영화는 재미없다, 못 만들었다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주인공 마동석이 병풍인 거, 그리고 만들다만 영화라는 느낌이 드는 거. 거기서 더 있어. 그 만들다 말고 내놓은 것 같은 결과물조차도 누덕누덕 짜집기라는 거.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더 이상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특히 창작물의 소재나 장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오컬트 장르에 마동석을 결합시킨다는 발상 자체는 결국 나와버린 결과물은 최악이지만 그래도 그 발상 자체만 놓고 보면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 신선한 발상으로 영화를 만들면 그 영화가 보여주는 오리지널리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는 오리지널리티가 제로입니다. 제로.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해요. 보통은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 오마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도 쓰기 싫습니다. 이 영화의 한 80%가 비슷한 장르의 유명한 영화들에서 나온 장면들을 다 베낀 거예요. 콘스탄틴, 엑소시스트, 파라노멀 액티비티, 곤지암, 기담, 주온, 유전, 블레어 위치, 엑소시즘 오브 에밀리 로즈 등등등. 영화의 결정적인 장면에서 못해도 하나 정도는 이 영화만의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장면이 있어야 하는데 모든 결정적인 장면에서 유명한 영화의 유명한 장면을 죄다 가져다 썼습니다. 특히 기담이랑 곤지암에 나오는 그 귀신 장면이랑 콘스탄틴에서 루시퍼 등장 장면의 연출, 이런 걸 그대로 따라한 게 오마주라고 퉁치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너무 심해요 진짜. 그리고 마동석도 범죄도시에 나오는 모습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고요. 이 영화에 개그 장면들이 많은데 이것도 범죄도시에서 하던 개그 스타일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거를 범죄도시 1편부터 4편까지 아주 주구장창 하면서 몇 개는 터뜨렸잖아요. 애초에 1편에서 아직 싱글이야 이게 먹혀가지고 요 비슷한 거를 시리즈 내내 계속 밀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거룩한 밤에서도 똑같이 하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몇몇 장면에서 터졌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진짜 웃기다고 생각한 개그가 하나도 없었고요. 엄청 시도를 많이 합니다. 개그가 계속 나와요. 안 터지는 개그를 계속 시도를 하니까 보면서 너무 부담스러운. 그리고 마동석, 이다윗, 서현 이 3인조 팀이, 저는 이거는 이제 한국 영화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라고까지 생각을 하는데요. 캐릭터들이 뭔가 나사가 빠져 있는 거. 뭐 이거는 개그 장면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 캐릭터들이 계속 나사 빠진 말이나 행동들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한국 영화에서 이런 나사 빠진 캐릭터들이 나와요. 그런데 거룩한 밤에서 개그 장면도 그렇고 이런 장면들을 너무 남발을 합니다. 재미도 없고 보기에 부담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마동석과 오컬트 장르의 만남,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내용을 상상했냐면, 애초에 이 영화에서 마동석의 캐릭터는 구마를 할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마일을 하는 팀의 리더로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마동석이 그런 구마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해오던 역할대로 경찰이나 깡패 그런 역할로 나오고, 빙이나 구마 이런 거 믿지도 않는데 어쩌다 본의 아니게 그런 일에 휘말리게 된 캐릭터로 나오면, 그러니까 강풀 만화 원작의 영화 이웃사람처럼 그 영화에서 악마는 안 나오지만 악마나 다름없는 연쇄살인마가 나오잖아요. 마동석이 깡패로 나와서 본의 아니게 연쇄살인마와 관련된 사건에 휘말려 들어서 나름의 활약을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동석을 오컬트적인 상황에 본의 아니게 말려들게 해서, 특히 구마의식을 할 때 빙의된 사람이 엄청난 신체 능력으로 날뛰면서 물리적으로 구마의식을 방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룩한 밤에서도 빙의되어서 그렇게 날뛰는 거를 마동석이 꽉 붙잡아서 못 움직이게 해버린 장면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차라리 주된 내용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마동석의 피지컬적인 캐릭터를 오컬트 장르에서 살리는 길이 있다고 보거든요. 뭔가 발상 자체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것보다는 나은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물이 나와버렸네요. 마동석이 병풍이고 이 영화에서 실질적으로 주인공 역할을 하는 캐릭터는 서연이에요. 그런데 주인공 역할이긴 해도
딱히 주인공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구마유시 장면들이 대부분 유명 영화들의 짜집기일 뿐이고 서연의 캐릭터도 그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 빙의된 여자 역할의 정지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영화의 톤 자체가 계속 개그 대사 남발하면서 어둡고 무서운 분위기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구마유시 장면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구마유시 장면이 무섭지가 않으면 이렇게나 지루하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영화의 모든 장면과 내용에서 건질만한 게 거의 없는 너무나도 실망감이 큰 그런 영화였습니다. 지금 한국 영화계 상황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이런 영화의 크리티컬한 타격감이 여느 때보다 더 세게 느껴지네요. 네, 영화 거룩한 밤 데모노서스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